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지 O입니다. 오늘은 SPA 테스트의 진행 방식, 문제 유형, 그리고 채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A 시험은 원어민 시험관 2명과 2대1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시험인데요. 따라서 응시자의 답변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시험은 1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요약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2번씩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7분 30초에서 8분가량 됩니다. 이때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문장을 구사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 먼저 5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가지 문제 유형 보이시죠? Personal question, 개인 질문, Picture description, 그림 묘사, Picture comparison, 그림 비교 대조, Data analysis, 정보 분석, 마지막으로 Summary, 요약 문제,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모든 항목에는 Follow question, 즉 추가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ersonal question, 즉 개인 질문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즉, 여러분의 기본 영어 실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What is your favorite movi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또는 Have you ever been in a car accident? 당신은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등의 생활과 밀접한 질문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변은 매우 짧게 끝날 수 있는데요. What is your favorite movie?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으로는 My favorite movie is Avenger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Avengers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시험관이 실질적으로 궁금하고 원하는 대답은 because, 즉 이유입니다. 왜 그 영화를 좋아하는지 자세하고 적절한 이유를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응시자가 이유를 바로 설명해 나갈 수도 있고 시험관이 바로 why, 왜 그렇습니까? Why do you like the movie the most? 당신은 그 영화를 왜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유의 적절한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죠. 간혹 한국말로도 설명이 어려운 주제나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면 영어 구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시험 준비를 평소에 할 때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또한 말문이 막혔을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떠한 표현들 쓸 수 있나요? 사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표현. Actually, I've never thought about this, but I think. 이런 표현들 알아가셔서 꼭 시간 흘러보내지 마시고 한 문장이라도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알아볼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내가 답변하기에 라는 문장도 함께 외워가 주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느리게 한다 또는 말문이 막혔다라는 거 꼭 어필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사진 설명 유형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SPA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진 묘사입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림을 묘사하는가,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포인트를 짚어내는가가 관건이죠.
여러분의 설명을 들었을 때 시험관이 그 사진을 보지 않고도 똑같이 그려낼 수만 있다라면 정확한 답변 되겠죠? 자신의 주관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묘사로만 이루어진 답변이 최고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을 때 그들이 즐거워 보인다 라는 주관보다 오른쪽 아이가 가운데 어른에게 물을 붓고 있다 이러한 정확한 행동, 객관적인 묘사가 들어간다면 더 좋은 답변 될 수 있겠죠? 문제는 Please describe this picture. 이 그림을 설명하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나옵니다. 심화 문제로는 Please sell this product. 그림 안에 나와 있는 제품을 팔아보세요 라는 주관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묘사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유형은 사진 유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인데요. 바로 그림 비교 대조입니다. 2개에서 4개의 사진을 보여주고 또는 그림을 보여주고 비교 대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확실히 비교 대조가 가능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이 유형도 그림 묘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묘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는 보통 Please compare and contrast these pictures. 이 그림들을 비교 대조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또는 Which one do you prefer? 당신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합니까? 라고 자신의 주관까지 얘기해야 되는 심화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 그림 비교 대조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표 분석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도표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를 생각하시고 대답하신다면 가장 좋은 답변 될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도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플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그림 묘사, 그림 비교 대조, 그리고 도표 분석에서는 한 가지 유형의 문제만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personal question, 개인 질문, 그리고 summary, 요약 질문,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의 문제 유형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유사성은 패턴입니다. 저와 함께 패턴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필수 어휘 알아가신다면 답변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유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응시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관이 30초에서 40초 분량의 글을 읽어주고 그것을 요약하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하지만 평소에 관심 있었거나 아는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요약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따라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일들을 영어 뉴스로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요약하는 연습 해주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모르는 단어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꼭 내용 파악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시험관이 2번 읽어준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읽어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두 번째로 읽어줄 때 main sentence, 즉 주제문이죠. 그리고 결론, 마지막 문단이죠. 그 다음 keyword, 중간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외워주셨다가 답변하시면 최고의 답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채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A는 총 96점 만점의 시험입니다. 채점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청취력, 문법, 어휘력, 발음, 그리고 유창함
이렇게 5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청취력은 36점 만점이고 모든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요약 문제에 대한 답변 능력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큰 점수 배점을 가진 항목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리스닝 연습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문법입니다. 24점 만점으로 청취력 다음으로 배점이 큰 항목인데요. 어려운 문법을 구사하는 것보다 쉬운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제, 복수 단수를 정확하게 구사하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함과 발음은 각각 12점인데요. 원어민의 말이나 강사의 말을 성대모사 하듯이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정말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겠죠? 특히 흔히 틀리는 PF, RL, 그리고 S, TH 발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를 써도 발음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구사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휘력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2점 만점이고요. 어려운 단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쉬운 단어지만 유사어들을 다양하게 알고 가서 반복 없이 사용해준다면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 파트와 그림 파트에서 필수 어휘를 숙지하신다면 고득점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SPA 테스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마음가짐 되셨나요? 앞으로 남은 강의 동안 SPA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봬요. See you next time!